최근 경기도의회에서 발의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에 대해 기독교와 시민단체가 본회의 상정을 촉구했습니다. 퀴어 축제에 참석해 동성애자들을 축복한 목회자에 대해 교단의 최고 징계인 출교형이 선고됐습니다. 동성애 문제로 갈등을 겪는 교단의 상황을 살펴봤습니다. 환경부가 일회용품 사용 규제를 철회하는 이른바 일회용품 관리 방안을 지난달 발표한 데에 대해 일선에선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주사랑 공동체가 후원자들에게 감사를 표하는 크리스마스인 베이비박스 콘서트를 개최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가 11일부터 이틀간 청년 목회자 세미나를 진행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TV 뉴스입니다. 최근 경기도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학생인권조례로 인한 폐해가 발생한다며 도의회 소속 의원들이 폐지 발의에 나선 건데요. 기독교 단체와 시민단체가 입법에 찬성하며 본회의 상정을 촉구했습니다. 장정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6일 경기도의회 서성란 의원은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과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발의했습니다. 경기도의회는 해당 안건을 입법 예고하며 의견을 수렴했고 마지막 날 오후까지 2,000개가 넘는 의견이 달렸습니다. 이런 가운데 수도권 기독교총연합회와 경기도 기독교총연합회 등 기독교단체와 시민단체가 11일 경기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한자리에 모인 이들은 폐지안 발의에 찬성하며 본회의 상정을 촉구했습니다. 모두 발언에 나선 폐지안 대표 발의자 서성란 의원은 새로운 조례의 필요성으로 폐지안을 상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학생의 인권만을 주장하고 그러다 보니 그 안에 많은 부분들이 폐해적인 부분들이 있어서 이번에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개정하였고 그리고 새롭게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서 이 법안을 뒤이어 발언에 나선 대표들은 학생인권조례가 학생과 교사, 학부모에게 악영향을 끼쳤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최근 한국교원단체 총연합회가 실시한 설문 결과 3만여 명의 교원 중 83%가 학생인권조례가 교권 추락에 영향을 미쳤다는 데 동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교육부의 학업 성취도 평가를 제시하며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조례 시행 이후 꾸준히 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대표들은 사태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폐지안의 본회의 상정을 위해 도의원들과 시민들의 관심을 촉구했습니다. 교사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것은 교사에게 창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학생에게 준 칼을 내려놓게 하는 것입니다. 이번 학생인권조례 폐지 발의를 반드시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입법 예고가 종료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은 상임위 의결을 마치면 본회의에 상정돼 폐지 논의가 이뤄집니다. 다만 경기도의회의 여야 의석수가 77대 78로 구성돼 있어 폐지안 통과를 두고 도의회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굿TV 뉴스 장정훈입니다. 퀴어 축제에 참석해 일명 성소수자 축복식을 진행했던 이동환 목사에게 기독교 대한감리회가 교단의 최고 징계에 해당하는 출교를 선고했습니다. 이 목사 측은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교단과 법적 공방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동성애 문제로 불거진 교단의 갈등 상황, 권현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19년 인천 퀴어 축제에서 동성애자들을 대상으로 축복식을 진행해 소속 교단인 기독교 대한감리회로부터 정직 2년을 선고받은 이동환 목사. 이후 법원에 징계 무효 소송을 제기해 법적 공방을 벌이며 성소수자 지지 운동을 이어온 이 목사에게 지난 8일 감리회가 출교를 선고했습니다. 교단에서의 추방을 의미하는 출교형은 감리회의 징계 중 최고 수준에 해당합니다. 감리회 경기연회 재판위원회는 이 목사가 동성애를 찬성하거나 동조하는 행위로 정직 2년의 징계를 받았음에도 동일한 범과를 저질렀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이동환 목사 측은 재판 절차에 수많은 하자가 있었다며 교단의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목사는 많은 절차상의 하자에도 불구하고 재판을 강행할 때 또 감리교 재판법의 절차라도 지켜달란 호소에 교회 재판의 특수성을 운운하며 강압적인 태도를 보일 때 이 재판 결과는 이미 정해진 것이었다며 교단을 상대로 법적 투쟁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교단이 저를 쫓아낼 수 있을지는 몰라도
우리가 함께 꾸는 이 꿈을 떼앗지는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목사의 직분도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도 빼앗지 못합니다. 한편 감리교회 바로세우기 연대와 감리회 거룩성 회복협의회 등 교단 내 동성애 옹호 세력에 반대하는 목회자들은 이 목사의 출교 결정에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교단 헌법을 준수하는 목회자들과 평신도들이 있어 이 시대에 희망을 본다면서 이동환 목사는 지금이라도 성경으로 돌아가 하나님을 모욕한 것을 회개하라고 말했습니다. 한 개인에 대한 어떤 그런 인정이라고 볼 때는 참 안 됐지만은 한 사람에 의해서 많은 감리교인들이 소비적인 그런 비생산적인 그런 어떤 또 논쟁을 하게 되고 또 이것이 한국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이런 일들이 다시는 발생돼서는 안 되겠다. 앞서 미국 연합감리교회에선 교단의 동성혼 수용 정책 등이 논란이 돼 2019년 이후 현재까지 약 7,400개 교회가 교단을 탈퇴했습니다. 또 지난 2010년 동성애 지지를 공식적으로 선언한 미국 장로교회에선 10여 년간 약 40%의 성도가 교단을 이탈하기도 했습니다. 동성애 문제로 인한 교회 분열이 세계적인 흐름으로 나타나는 가운데 동성애 문제에 대한 한국교회 목회자들의 올바른 신학적 해석과 일치를 위한 소통이 필요한 때입니다. 구티비 뉴스 권현석입니다. 환경부가 지난 11월 플라스틱 빨대와 일회용 종이컵, 비닐봉투에 대한 규제를 사실상 철회하는 일회용품 관리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와 같은 발표를 했다고 밝혔지만 정책 번복으로 인한 후폭풍이 거셉니다. 발표 후 한 달이 지난 지금 자영업자 및 관련 업체들은 더욱 울상인데요. 어떤 이유인지 자영업자와 환경단체 관계자를 만나봤습니다. 김효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환경부가 플라스틱 빨대와 일회용 종이컵, 비닐봉투에 대한 규제를 사실상 철회하는 일회용품 관리 방안을 지난달 7일 발표한 지 한 달이 흘렀습니다. 플라스틱 빨대 규제는 계도 기간이 무기한 연장됐고 비닐봉지 사용에 대한 과태료 부과도 없던 일이 됐습니다. 정부는 이번 규제 철회가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방침이라고 설명했지만 자영업자들은 이런 정부의 발표에 대해 엇갈린 반응을 내놨습니다. 너무 헷갈리고 그 안 내면 오는 것도 언제까지든 된다 했다가 정부에서 정책이 너무 왔다 갔다 하는 감도 없지 않아 있고 그래서 종이빨대를 대량으로 사야 되나 고민하던 찰나였어요. 정부의 친환경 정책을 믿고 종이빨대 생산을 중점적으로 생산했던 업체들은 줄도산 위기에 처했습니다. 저스트페이퍼 대표 차원규 씨는 종이빨대 생산 업체들은 막다른 골목에 있다고 어려움을 호소했습니다. 지금 다 대출을 받아가지고 원금 상환 일자도 다가오고 매출이 없는 대출 이자 내야 되잖아요. 금융대책이 당장 시급하다. 한 달 안으로 원금 못 갚으면 이제 부도나는 업체들 어떻게 속출할 거다. 그때 발표하자마자 한 군데 업체가. 이런 가운데 다양한 환경단체들은 일회용품 사용 규제를 원안대로 시행하라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 업체들이 지금 받고 있는 피해들에 대한 대책 마련 같은 것도 정부가 책임지고 같이 논의해야 될 필요가 있고. 관계자들은 강제성 부여 대신 국민의 자발적인 참여로 일회용품을 줄여간다는 것은 국민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며 정부는 조속히 규제 철회를 중지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또 환경단체들은 일회용품 사용 규제를 원안대로 시행하길 촉구하며 자체적인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캠페인도 벌이고 있습니다. 일회용품 규제를 졸속으로 완화해 비판받고 있는 정부가 향후 친환경 정책을 어떤 방향으로 전개해 나갈지 주목됩니다. 구티비 뉴스 김효미였습니다. 주사랑 공동체가 지난 9일 크리스마스인 베이비박스 콘서트를 개최했습니다. 아이를 살리는 베이비박스 사역을 기도와 후원, 자원봉사로 함께해온 이들을 초청했습니다. 개그맨 정성호가 MC를 맡고 다같이 앙상블이 캐롤, OST 등 다양한 곡을 연주했습니다. 시각장애인 피아니스트 모재빈 군의 특별 연주도 이어졌습니다. 배우 박경주, 김다정 씨가 베이비박스를 찾아온 아기 엄마와 이종락 목사 역을 맡아 짧은 연극을 선보였습니다. 주사랑 공동체는 위기 영화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2009년 12월 서울 관악구 난곡로 교회 담벼락에 베이비박스를 설치해 현재까지 2,100여 명의 생명을 보호했습니다. 청년 목회의 새로운 비전을 찾기 위한 청년 목회자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다음 세대 비전위원회는 11일부터 이틀간 청년의 목회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데일 카네기 코리아 수석인 김선민 컨설턴트와 아시아 미래연구소 최현식 소장, 코스타본부 국제총무인 유임근 목사 등이 강사로 나서 청년 목회 전략 등을 제시했으며 서울예능교회와 대전 신성교회, 포항중앙교회 등의 청년 목회 사례 발표 시간도 가졌습니다. 청년 목회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김의식 통합총회장은 코로나19의 비대면으로 다음 세대의 절반 이상이 교회를 떠나갔고 청년들의 복음화율이 3% 미만인 한국교회의 위기라며 이번 세미나가 영적으로 도전하고 성장시키는 좋은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호남 지역 장로회연합회가 제32회 정기총회를 열었습니다. 정기총회는 전주 동은교회에서 열렸으며 호남 지역 장로회원들이 자리해 호남 기독교 부흥 발전을 위해 마음을 모았습니다. 이날 교회의 일꾼상이란 주제로 설교에 나선 신전주교회 김상기 목사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애쓰는 장로님들의 수고는 주님께서 아실 것이라며 섬김은 또 다른 섬김으로 돌아오게 된다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후 이어진 신임회장 안건에선 전주 동은교회 진수만 장로가 회장으로 추대됐습니다. 호남 지역의 장로님들이 서로 단합이 잘 되어서 또 우리 교계를 좀 정화시키고 바로 서는 그런 조그마한 계기라도 이렇게 주춧돌이라도 놓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으로 임하고자 합니다. 진수만 신임 회장은 코로나 이후 약화된 연합회 회원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데 노력해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보이는 데 앞장서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구TV 호남 전북본부가 함께하는 2023 CPS 관점 설교 컨퍼런스가 열렸습니다. 전주 충만교회에서 열린 이번 컨퍼런스에는 지역 목회자와 성도들이 참여해 관점 설교에 대한 관심을 보였습니다. CPS 관점 설교는 청중이 들리는 설교. 들린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메시지로 들려지고 자기의 삶에 적용이 된다는 뜻입니다. 일단 설교가 쉬워야 되고 자기 삶과 연결하는 분명한 고리가 있어야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관점, 청중의 관점, 삶의 관점이 하나로 연결되는 것이 관점 설교라고 생각합니다. 최 대표는 관점 설교를 공부한 목사님들의 89%는 설교의 향상과 그 교회들이 부흥하고 있다는 사실을 체험하고 있다며 코로나 이후 주춤한 한국교회 부흥을 일으키는 계기를 만들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오는 14일에는 경기도 남양주 다산중앙교회에서도 관점 설교 세미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0일부터 22대 국회의원 선거 출마를 희망하는 예비 후보자들의 등록을 받습니다. 하지만 국회가 내년 총선에 적용할 선거구를 획정하지 못해 일부 예비 후보자는 자신의 지역구를 제대로 모른 채 우선 후보 등록부터 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일 1년 전에 선거구를 획정하도록 규정하지만 국회는 법정 시한을 벌써 7개월 넘겼습니다. 중앙선관위사나 선거구 획정위원회는 지난 5일 내년 총선에서 인구 상한선을 넘은 지역 6곳이 분구되고 인구 하한선에 못 미친 6곳은 합구될 것이라는 안을 제시했습니다. 조정되는 지역이 20곳인데 아직 선거구 획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남 사천시 한 아파트에서 흉기를 든 채 30대 여성을 붙잡고 인질극을 벌이던 20대 남성이 스토킹과 관련된 소송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를 찾아가 보복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법무부가 스토킹법 위치 추적 전자발찌를 관리하는 인원을 대폭 늘리기로 했습니다. 법무부는 11일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연한 입법 예고를 게시하고 관련 업무에 투입되는 인원을 총 111명 늘린다고 밝혔습니다. 18일까지 입법 예고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뒤 개정연한 시행 절차를 밟게 됩니다. 법무부가 인력을 충원하는 건 내년 1월 개정 스토킹 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스토킹법 전자발찌 관련 업무량이 크게 늘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교육부가 2024학년도 대입 정시 모집을 앞두고 학원가의 고액 불법 입시 상담을 집중 단속합니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함께 12일부터 내년 2월 16일까지 고액 교습비 수수 등 사교육 업체의 편불법 영리행위에 대한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습니다. 상당수 사설업체는 시간당 40만 원에서 100만 원 이상의 고액 상담비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22 초중고 사교육비 통계에 따르면 고교 3학년생이 진학 진로 학습 상담으로 낸 사교육비는 연
8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학원들은 학원법상 관할 교육지원청이 정한 교습비 조정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사교육 1번지 강남구도 시간당 30만 원을 넘을 수 없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지난해 신혼부부 수가 100만 쌍을 간신히 넘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급등한 부동산 가격의 이주택자 신혼부부 비중은 역대 최저를 기록했고 대출액은 크게 늘었습니다. 통계청이 11일 발표한 2022년 신혼부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혼인 1에서 5년 차인 신혼부부 수는 100만 2천 쌍으로 전년보다 6만 9천 쌍 감소했습니다. 대출액 중앙값은 전년보다 7.3% 증가해 신혼부부 평균 소득의 2.4배에 달하는 1억 5,300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안정된 주거지표인 자가소유 비중은 초혼 신혼부부 10쌍 중 4쌍에 그쳤습니다. 구TV 뉴스 장현우입니다. 구TV 월드와이드입니다. 이스라엘과 북쪽 국경을 맞댄 레바논의 무장단체 헤즈볼라가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개입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10일 헤즈볼라는 국경 인근 이스라엘 군기지에 미사일 공격을 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전했습니다. 헤즈볼라는 이번 공격이 이스라엘의 공격을 받고 있는 가자 지구의 팔레스타인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이스라엘은 즉각 레바논 남부의 헤즈볼라의 군사 시설들을 공습했습니다. 레바논에서 헤즈볼라 대원 85명과 민간인 16명 등 120명 이상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스라엘도 국경지대 군인 7명과 민간인 4명이 사망했습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지난 7일 헤즈볼라가 전면전을 시작할 경우 레바논의 수도가 가자지구로 변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제28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COP28이 현지 시간 12일 폐막을 앞둔 가운데 산유국들은 석탄연료 퇴출에 반대하고 중국, 인도 등도 탄소 감축안에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지난 10일 당사국 장관급 인사들이 개최한 비공개 회의에서 미국, 유럽연합 등 80여 개 국가들은 화석연료 감축안을 지지한 반면 산유국들은 반대했다고 로이터 통신 등이 전했습니다. 중국, 인도 등 주요 탄소 배출국도 탄소 감축안에 명확한 지지 입장을 보이지 않았다고 알려졌습니다. 로이터는 산유국 등은 특정 연료의 감축이 아닌 신기술 개발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량 조정에 논의를 집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중국이 세계 전역에서 우라늄을 쓸어담으면서 우라늄 가격이 치솟고 있습니다. 이에 미국 등 서방 주요 국가의 에너지 공급에 차질이 생길 것이라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런던의 한 우라늄 투자회사 최고 경영자는 현지 시간 10일 중국이 시장에서 우라늄을 사들이고 우라늄 광산과 장기 계약을 하고 있지만 서방은 우라늄 확보에 뒤처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중국은 그들에게 필요한 광물은 어떤 것이든 묶어두려고 할 것이라며 서방 전력 기업의 공급 능력이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세계 2위 원자력 발전 국가인 중국은 원자력 원료 자급자족을 목표로 우라늄 수요의 3분의 1은 국내, 3분의 1은 해외 광산 투자, 3분의 1은 시장 구매 등으로 각각 충당한다는 전략을 세운 바 있습니다. 올해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이란의 여성인권운동가 나르게스 모하마드를 대신해 딸 키아나와 아들 알리 라흐마니 등 17세 쌍둥이 자녀가 어머니의 소감문을 읽고 상장 메달을 수상했습니다. 모하마디는 반정부 시위 희생자를 추모하는 2021년 거리 시위를 주도했다는 이유로 테헤란 에빈 교도소에 수감된 바 있습니다. 모하마디는 현지 시간 10일 노르웨이 오슬로 시청에서 열린 노벨평화상 시상식에서 히잡 강제 착용은 종교적인 의무도, 전통 문화도 아닌 권위와 복종 체제를 유지하려는 수단이라고 소감문을 통해 전했습니다. 구TV 뉴스 장현우입니다. 내일은 전국적으로 구름만 지나는 가운데 오늘보다 아침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겠습니다. 서울 1도, 광주 6도, 부산 7도가 예상되는데요. 반면 낮 기온은 10도 안팎까지 오르는 등 예년보다도 온화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는 만큼 건강 잃지 않도록 면역력 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국 날씨입니다. 내일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과 강릉 11도, 대전 14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의 경우 대구 14도, 광주 15도, 부산은 16도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정부가 철근 누락 사태와 같은 부실 시공을 막기 위해 대대적인 LH 혁신 방안 및 건설 카르텔 혁파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LH의 공공주택 독점 공급자 지위를 허물어 건설 카르텔로 인한 부실 시공을 근절하겠다는 게 골자인데요.
왜 처음 출범 때부터 안전대책을 최우선으로 두지 않았는지를 돌아보며 이제부터라도 건설 비리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